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지금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경제적 경기가 위기감에 지금 휩싸여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나타냈고, 자, 그로 인해 부동산이 정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인 금, 동시에 치솟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2020년 지금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대부분 전문가들이 국제금값 올해 연내에 1900달러는 간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골드만삭스라는 그 투자뱅크에서는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이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연일 호황인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값이 동시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자산인 주식 투자에 따른 리스크 해지, 위험 회피를 하기 위해서 초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방어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이제 그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하여튼 최근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그 1g당 72,000원을 터치를 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값이라는 것이 지금 불안해진 시장, 안전자산을 찾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골드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제금값 지난 10년간의 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2011년도 당시에 지금 1899달러가 2011년도 그 9월 9일 터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금값이라는 게 이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2019년경부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g당 72,000원.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찍고 있는 금값.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그래서 이제 금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서 현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 쪽으로 또 이제 그 금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 골드러시 시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섭게 뛰는 금값. 예, 그래서 이제 금펀드, 그래서 이제 수익률도 굉장히 날개를 달고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 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또 심각하게 나왔고요. 또 주식 시장도 지금 현재 이 굉장히 호황을 그 맛보고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도 규제, 또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도세를 물린다고 하죠. 근데 양도세를 물리는데 일단 개인한테는 물리고요. 또 이제 기업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관이나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또 양도세를 안 물려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없는 사람이 일단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조금 더 뜯어간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은 또 주식시장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형평성의 문제를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공매도 자체도 지금 사실 굉장히 개인이 그 불리한 그 구조로 만들어진 주식시장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일 치솟고 있는 금값. 그래서 이제 금값 폭등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국제 금값 추이를 보게 되면 일단 꾸준히 꾸준히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값이 계속 연이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금값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크실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그 10년마다 이제 그
투자 패러다임은 이제 바뀐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이 달리오라는 이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분이 이제 책도 썼는데 저도 읽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금이 최고의 투자처가 되리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죠. 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자신만의 원칙 만들기, 이 원칙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을 원하는지, 두 번째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2번 관점에서 1번을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번 관점은 진실은 무엇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는 그래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투자처가 최고의 투자처가 되리라 지금 예, 그 전망을 했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미국 경제 그리고 이제 연방은행 정부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지금 매달리고 있고 그리고 제로 금리에 대해서 그 무한대 국채 발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점점 낮아져서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그 순간이 도래되고 투자자들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예, 찾기 위해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저축이나 국채보다 금이 선호되는 현상이 이제 온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마다 바뀌는 투자 패러다임,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의 유망주가 이 골드가 될 거다, 금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이제 투자뱅크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비뱅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1년 내에 금값 최고 전망치. 그래서 6월 20일 골드만삭스에서 금에 관한 투자 보고서가 나왔고요. 앞으로 1년 동안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를 까지는 갈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저도 봤는데 일단은 예, 굉장히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2011년 11월 정고점 1920달러를 돌파한다라는 뜻이고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 금은 안전자산이고요. 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취득하려는 목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 연방은행의 양적 완화로 이미 2.9조 달러를 풀었고요. 이미 2.9조 달러를 풀었고요. 또 이제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으로 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실물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방은행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을 풀었고요. 자, 미국 정부에서는 재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5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이게 실물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는 이 많이 풀린 이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 실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자,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금값이 지금 그러니까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건 지금 불안한 시장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시점은 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은행 그래서 이제 자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7조 달러를 넘어섰고, 자,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8,500억 달러에 불과했던 본원 통화, 그러니까 파상현 통화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원 통화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원 통화 발행액이 7조 달러나 풀렸습니다. 7조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자금이고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렸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하고는 다르게 세계의 교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축통화라는 거예요. 기축통화. 기축통화가 중심이 되는 통화. 이 돈이 많이 풀렸다. 무진장 풀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2022년 그래서 지금 20년, 21년, 22년까지 제로금리 그래서 미국은 제로금리인데요. 제로금리를 약속한 연방은행은 매월 1200달러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라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1200달러. 그러면 1억 달러가 계략적으로 환율 1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입니다. 근데 그 1200억 곱하기 1200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자금이 매월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연방은행이고 이게 2022년까지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매달 지금 부풀려지는 거예요. 자, 미국 정부의 이제 재정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 발행해야 되는 국채만 6,60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의 본원통화 발행액은 분기별로 1조 달러나 늘어날 예정으로 연말에 이르면 9조 달러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 이전에는 8,500억 달러에 불과했던 본원통화가 지금 현재 7조 달러나 풀렸고요. 이제 앞으로 9조 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 올 하반기까지 6,600억 달러가 풀린다. 자, 그리고 이제 매달 연준에서는 그 1,200달러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또 이마만큼 많이 푼다. 어마어마하게 풀어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이제 이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2조 달러 추가 재정 부양책을 검토하겠다. 자, 그래서 시중에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풀리고 있고 이미 풀린 자금도 상당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전의 양적 완화 정책은 자,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풀었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자, 소비자 물가는 건드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은 일단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부양 정책은 월스트리트보다는 메인스트리트, 그래서 소비자와 기업이 있는 실물 시장에 직접 돈을 뿌린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자,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근본적인 원화는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M2 자금, 광의의 통화, 그래서 이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로 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의의 통화 M2 자금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M2 자금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부동산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역별로 상승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에 연방준비은행에서는 이 M2 자금, 광의의 통화 증가량을 보고 지금 이 사상 최고치로 솟구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돈은 재정정책,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자금을 많이 뿌렸지만 자, 뿌린 만큼 또 뭔가가 돌아오는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이 경기라는 게 다시 회복되는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 미국의 연방은행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연준 뭔가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다음번 시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그 인플레이션 발생은 금값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됐다. 자, 그러면 금값은 그에 맞춰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포 심리 하락과 치료제, 백신 개발로 정상적인 경기 회복 시기가 분명히 다가올 텐데요. 자, 그 경기 회복이 되는 시점, 자, 그 시점의 금값은 금값은 더욱더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골드반도요. 이 금값이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 M2 자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본원 화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에 대해서 이제 파생돼서 돌아다니는 자금도 되게 많아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일반적인 투자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대다수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 돌파구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금도 좋다, 달러도 좋다, 뭐가 좋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일단 이 금값에 대한 상승 기대감, 이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에는 그렇지만 변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값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상승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떨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금값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금값이 끝도 없이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금값 상승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자 금값 상승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금값의 상승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도전이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하고 연준의 반응인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정부와 연준,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 기축통화, 이 달러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미국 정부와 연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으로 인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금값이 상승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 풀어 나갈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눈치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금값 상승 시에는 이 미국 정부와 연준이 어떻게 금값을 억제하고 통제했는지 살펴보고요. 자,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제가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는 만큼 힘이 될 거고, 또 뭔가 이제 금값이 너무 고조되고 올라가면 자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는 가만히 안 있는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달러를 불신하고 지금 현재 금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자금을 풀었고요. 그런데 이때보다 더 많은 자금, 게임도 안 되게끔 많이 푼 게 지금의 시점이고 앞으로 풀어야 될 자금이에요. 자, 그 결과 일단 2008년도에 그 달러를 불신한 개인 투자자, 국가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 가격은 그에 반대로 급속도로 하락하고 금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양적 완화로 이 선호 자산이 된 금, 이 금에 대한 관심도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자, 금이란 말 그대로 안전자산, 전통적으로는 재미없는 투자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값 급등의 배경은 양적 완화 정책, 그래서 M2 자금이 많이 풀렸고 경기 부양, 정책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달러를 많이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대폭 늘어나서 달러에 대한 약세가 이어졌고,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 대체 자원을 찾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이 금이 자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의 투자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 세계 주요 그 중앙은행 국부 펀드들이 달러 자산에서 일단 달러 자산이 표시된 그런 물건에서 금으로 자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으로. 그래서 금으로 옮겨갔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놓고 이제 미국에 도전장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은 이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표시 자산을 축소하고, 자 달러 자산을 축소하겠대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금 등 안전자산을 늘리는 움직임. 자, 미국의 최대 채권 매입 국가가 중국이죠. 자, 중국의 상황을 미국으로선 묵과하기에는 중대한 사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굉장히 그 책도 여러 권이 나왔었는데, 자, 미중 무역 전쟁, 화폐 전쟁, 이런 책들 여러분들 서점에서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미국으로선 굉장히 신기가 불편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와 연준의 대응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금값 상승에 대해선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자와 거래 비용이 비싼 금을 사기에는 거래 비용도 비싸고요. 자, 이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금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미국의 기축통화 굉장히 자랑거리죠.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불신을 뜻하기 때문에 자, 기축통화로서의 가치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국 등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에 달러 표시 자산 비중을 늘리고 금 보유를 늘리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해진 미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금값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달갑지 않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 보유를 늘리는 것에 대한 이 견제가 필요해진 거예요. 왜? 미국은 일단 이 채권이 이제 그 그러니까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금을 사고 있다. 자, 그러면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정부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깊었고, 자, 이에 대한 금값을 손보기로 한, 자,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제로금리 양적 완화로 유동성을 대거 풀어서 주식 등 자산 시장을 살려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을 살려낸 거죠. 자,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가 많이 풀리자 달러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치가 하락하니까 대체 투자처로 금값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찾은 거죠. 2011년도 하반기 이후에 금값이 지속 상승세를 보이자 미국 정부는 금 거래를 위축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을 시도했고, 자, 금 현물 시장, 그래서 실물 금을 자 선도하는 이 선물 시장, 종이금이죠. 그래서 이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 선물 시장에 증거금을 대폭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증거금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식을 우리가 할 때더라도 이 증거금 100%냐 40%냐에 따라서 내가 또 이 투자할 수 있는 이 양의 가치가 또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지금 증거금을 대폭 올린 미국이고요. 자, 증거금 인상 시 거래 비용이 증가가 되었고, 자, 거래량이 줄면서 상품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 비용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손을 봤다. 자, 그런데 달러를 불신하고 자, 금을 선호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기 부양 위해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자금을 풀었고, 그 결과 달러를 불신한 개인과 국가가 자, 금을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달러 가격은 급속도로 하락하고 금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 금값은 이 규제에도 일단 선물 시장과 이 현물 시장을 손을 봤지만 증거금을 대폭 올리면서요. 그렇지만 상승 랠리는 여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2011년도 8월 10일 금 선물 거래 개시 증거금을 6,075달러에서 지금 7,425달러로 유지 증거금을 4,500달러에서 5,500달러로 22%나 지금 올렸거든요. 자, 금값은 그렇지만 상승 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뭔가 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올렸지만 자, 상승 랠리는 멈추지 않았다. 자,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도 금 선물 가격은 전날 온스당 1784달러보다 오른 1807달러를 기록했고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황한 미국 당국은 그 시카고 그 상품 거래소에서
8월 24일 금 선물 거래 유지 증거금을 재차 인상을 했고요. 한 번 더 인상을 한 거예요. 한 번 더 인상. 자, 5,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약 27%인 27%를 자 인상했고, 이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5.6% 하락한 온스당 1,785달러를 기록하며 정책이 먹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책이 먹혔는데, 자, 여기에서 끝났냐? 자, 그래도 금값은 다시금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증거금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했는데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금을 8월 두 차례 대폭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들어 금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자, 자, 9월 5일자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1,920달러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최고치까지 올라간 거죠. 자, 7개월 사이에 온스당 600달러가 상승을 했고요. 2011년 당시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자 구매 규모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었고, 자 미국으로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자, 정책을 냈는데 잡히지는 않고요. 자, 미국의 최대 채권 구매 국가인 중국이 자, 이 채권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해졌고, 미국 정부와 연준은 금 투자국들과 투자자들에게 초강수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 시장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금값이 지금 굉장히 고조돼서 올라가는 현재의 시점, 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예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서 금에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요 내용이 지금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2편에서는 일단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 자, 통제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금값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 자, 그리고 이제 최대 채권 매입 국가인 중국에서도 일단 달러 자산보다는 지금 금 쪽으로 굉장히 이 포트폴리오를 변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굉장히 다급해진 미국 정부, 자, 연준은 금 투자국들, 자, 투자자들에게 초강수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에서 여러분들 구독과 그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